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탑5 박진영입니다. 자, 조금 전에 10시 20분경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49.7로 이는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 보시면요. 조금 전에 시작한 이 국내 증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 0.80%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2%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이점은요. 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의 첫 장 오늘 탑5 함께 하실 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탑5 코리아 그랜드 세일 수혜주로 특별히 구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말 그대로 이제 한국을 통 크게 싸게 판다라고 이제 지역하실 수 있겠는데요. 매년 연말에 진행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할인 행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이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조금 당겨졌어요. 원래는 연말에 실행하던 것을 이제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실행하기로 했고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할인을 했지만 최근에는 내국인까지 그 할인 대상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294개 업체가 이 할인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역대 최대거든요. 그만큼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코리아 그랜드 세일 관련주를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외국인에 더해 내국인까지 그 수혜 범위가 조금 넓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야말로 그동안 주춤했던 내수 경기를 살리는 구원투수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오현진 멘토가 선정해온 그랜드 세일 코리아 수혜주들 어떤 종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탑1입니다. 현대백화점이 꼽혔네요. 역시 유통하면 백화점이죠. 탑2는요. 호텔신라입니다. 이 숙박에 더해서 면세점 강자입니다. 탑3 역시 납득이 가는데요. 하나투어가 꼽혔고요. 탑4는요. 바이오랜드입니다. 이 천연 화장품 원료 관련주죠. 마지막 탑5는요. KTS가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기대되는 5개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현대백화점이네요. 8월 매출 성장률 15% 기록. 유통업, 특히 이 백화점 중에서 실적이 그나마 괜찮았던 종목이죠. 이 현대백화점이 8월에 매출 성장률도 1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년에 또 신규 매장 출점 모멘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세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업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업체가 가장 먼저 수혜주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현대백화점을 오늘장 수혜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그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진행 후에 매출 성장률이 실제로 약 15% 정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 지금 할인이 10%에서 크게는 30%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지만 내국인까지 그 수혜 범위가 좀 넓어졌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매출에도 그만큼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이 코리안 그랜드 세일에 높은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연카드 매출액, 은연카드라면 이제 한국에
한국의 신한카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중국 1위 카드 사업자고 세계 비자 카드에 이어서 2위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의 은연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정도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관광객들이 현대백화점에서 많은 소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 판교점 같은 경우 개점 직후에 일매출이 50억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오픈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개점 후에 잘 팔리는 게 사실이긴 한데 실제로 점포 평균 일매출이 10억 원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오픈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5배까지 매출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성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판교점이 성공적인 오픈을 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앞으로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 마련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백화점 업계에서 주력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또 프리미엄 식품관입니다. 백화점의 지하라든지 아니면 1층을 가시면 식품관이 예전보다는 많이 확대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저도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프리미엄 식품관을 좀 자주 찾아서 밥을 먹는 편인데 좀 고가의 식품들을 팔죠. 근데 이전에 이제 팔았던 부분의 가격은 더 비싸지만 그만큼 품질을 더 높이 추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해서만 백화점을 찾으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통 부분에서의 침체를 이런 프리미엄 식품관으로 극복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현대백화점도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백화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끝으로 내년 초에 도시명 아울렛 2개를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점과 송파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백화점 유통업계가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잘 나가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울렛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렛 같은 경우 이제 평일에만 가셔도 사람이 많고 주말에는 거의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구매객들이 오십니다. 그만큼 백화점들도 이 프리미엄 아울렛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아울렛을 통해서 기존 백화점 본점이라든지 아니면 지점의 매출 둔화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지수 하단은 계속해서 좀 튼튼하게 받쳐지고 있다. 향후 아울렛이라든지 프리미엄 식품관 모멘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세일 모멘텀을 바탕으로 완만한 우상향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중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이 프리미엄 식품관이 넓어졌다는 것과 내년 초 아울렛 2개점 오픈까지 좀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요. 올해 들어 좀 꽤 올랐던 것 같아요. 이 5월에 급등한 뒤에 박스권 흐름을 조금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현대백화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사실 없어요. 약간의 박스권에 갇혀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면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이 모든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5일 이평선부터 122평선까지 밀집되어 있는 모습. 현 시점에서는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 모멘텀이나 기관의 수급 상황을 선택해봤을 때 시장의 방향성은 하방보다는 상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148,500원 부근 현재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다른 유통주 신세계나 롯데쇼핑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굳이 유통주를 하나 더 담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유통주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현대백화점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시장 방향성 같은 경우는 모멘텀 관련해서 상반 가능성 있다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148,500원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이어서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호텔신라입니다. 외국인 입국자 증가 수혜. 네, 호텔신라는요, 이 신라 면세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죠. 얼마 전에는 이 현대산업과 손을 잡고 이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기도 했잖아요. 네네.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네, 역시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이제 관련해서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실제로 이 세일 기간에 국내 외국인 입국객이 8.5%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일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 2달 정도가 남았죠. 그만큼 국내 입국 하는 외국인 입국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메르스가 진정이 되면서 이전에 위축됐던 관광 수요도 계속해서 살아난다면 동사에도 충분히 도움이 된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신라 면세점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별 사은권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호텔 신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불카드라든지 이제 사은품 제공들 다양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만큼 면세점 부분의 전반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인수했던 창의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 올해 말에 BEP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의공항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적자로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BEP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면세점 사업이 사실 그 진입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의공항에서도 수익이 잘 안 나는 모습이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창의공항의 면세점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호텔 신라의 수익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플러스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 기내 면세점 전문 업체인 디패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호텔 신라는 이제 면세점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죠. 디패스는 기내 면세점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면세점 업체를 확보를 했다라는 것. 향후에 이제 면세점 상품을 살 때 명품 상품을 사든 뭐 다른 상품을 사든 마찬가지예요. 많이 사면은 당연히 싸겠죠. 그만큼 가격에 있어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호텔 신라가 완만한 외형 팽창을 펼치면 펼칠수록 매입 단가는 계속해서 낮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중국의 T몰 온라인 면세점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여전히 한국 면세점 시장에서는 높은 부분에 이제 소비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중국에서 직접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전과는 비교도 없을 정도의 성장성을 보유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호텔 신라 현재 시점에서 성장주로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신라 지금 현재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꽤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내년부터 이 창의공항의 수익 전환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이 성장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텔 신라도 그동안 보면요 주가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 추세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호텔 신라 전략도 역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이게 짧게 보면은 추세가 없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추세가 아직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11만 9,500원이니까 11만 5천원 부근까지는 조정이 한 번쯤은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올 때 뭐 두세 분할로 매수를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호텔 신라도 사실 조금 무거운 종목이기는 해요. 올라간다고 해도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비교적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기간은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이 있는 10월 31일 정도 한 2, 3개월 정도를 보고 투자하시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신라의 상승 추세는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신규 매수 11만 5천 원까지 조정이 올 때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2, 3개월 정도 보시고 좀 투자하는 거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탑3입니다. 탑3 하나투어입니다. 성수기 여행 할인 상품 판매 호조. 아무래도 여행하면 여행사죠. 이 하나투어 역시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수혜받는 대표 종목인데요. 네. 이 성수기에 또 여행 상품 판매가 좋았다고요? 그렇죠. 이제부터 아마 판매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3분기부터가 전형적인 이제 여름 시즌의 성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분기로 진입했기 때문에 여행주에는 가장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맞춰서 하나투어도 역시 일시납, 예약, 캐시백 할인 등 다양한 할인 상품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이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기를 이용해서 여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성수기입니다. 실제로 월별 해외 출국률을 보면 9월과 10월의 이용률이 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7, 8월이 휴가철이니까 해외여행 가장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7, 8월 해외 출국률보단 9월, 10월의 해외 출국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추석이라든지 방학 등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9월 1일로 이제 접어들었죠. 그래서 9월, 10월 지금이 여행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게 자유여행입니다. 예전에는 패키지 상품이 이제 많이 팔렸어요. 패키지 상품이라는 건 뭐 몇 박 며칠 일정 그리고 묵는 호텔이라든지 심지어는 먹는 음식까지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계속해서 정해진 루트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여행은 가고 싶지만 가서 좀 나는 자유도를 높여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묵고 싶은 곳에 묵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여행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도가 높은 상품들을 판매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패키지 상품을 판매를 할 때도 묵는 호텔이라든지 일정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자유여행 부분은 수직 상승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매율이 좋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투어의 실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요즘에는 LCC 항공편이 상당히 많죠. 저가 항공사입니다. 싸게 해외를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비행기값 무서워서라도 사실 해외여행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 몇십만 원만을 이제 주고더라도 먼 곳까지 이제 여행할 수 있는 상품들, 저가 항공사 때문에 가능하게 됐거든요. 여행주에는 그만큼 호재가 되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면세점 모멘텀입니다. SM 면세점에 대한 낙찰권을 획득을 했죠. 이것은 하나투어를 비롯한 약 10여 개의 국내 업체가 손을 잡고 따낸 사업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분의 60% 이상은 하나투어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SM 면세점이 이제 나중에 수익을 줄 때, 이게 수익까지 연결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마 내년 이후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 같은데, 실제로 SM 면세점에서 수익이 나올 때 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성수기에 대한 모멘텀과 혹은 이제 출국률이 많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면세점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기업이 하나투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투어 3분기가 최대 성수기라고 하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어 역시 이 신의 면세점인 SM 면세점 모멘텀이 있죠. 이 내년부터 이 면세점 역시 실적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유효하다고 보셨습니다.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8월에 조정이 좀 강하게 있었지만 이제는 좀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하나투어도 사실 호텔신라랑 전략은 좀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상향 추세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시면 고가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간은 지수 급락 시기에 무너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개별적인 악재는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인 모습이라서 역시 매수하시면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보고요. 매수 가능한 가격은 한 14만 5천 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현재 가격이 15만 4천 원이니까 하방으로 이제 한 9천 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신라처럼 대형주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도 빠르게 치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만 접근이 가능하시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14만 5천 원 정도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이죠. 탑4입니다. 탑4 바이오랜드네요. 화장품 원료 매출 호조. 네, 바이오랜드는요, 이 천연 화장품의 원료를 만들고 있는 업체죠. 이 외국인 관광객, 그 중에서도 또 이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 무엇보다 우리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데요. 이 화장품점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원료 제조 업체인 바이오랜드를 추천한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저는 지금 화장품 업계 전반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업계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기는 한데 최근에 위안화 절하 이슈도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사실상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어요. PBR 밸류가 40배, 50배 수준까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원료업체는 추가적인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완성품 브랜드 업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화장품이 잘 팔려야지 수익을 버는 구조지만 원료업체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많은 납품사들을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하더라도 원료 업체는 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랜드 같은 원료 업체는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화장품 방한 관광객 쇼핑 품목 1위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게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60%가 화장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상품을 사면 그중에 6개는 화장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위는 의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류를 많이
산다라는 것. 그래서 화장품은 그만큼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첨가물 시장의 과점 업체입니다. 요즘에는 동물성 원료보다도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식물성 원료 부분에서 강점을 사실상 거의 독점과 비슷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가 바이오랜드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매출 비중이 30%입니다. 국내 최대 화장품 업체를 최대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 그만큼 매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대의 고성장을 지속을 했습니다. 아주 장기간의 고성장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이제 성장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85%로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원화 약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최근에 있어서 원화 약세 현상이 약간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원화가 상당히 약세로 갔거든요. 수출에 대한 그런 환차익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이오랜드 10년간 연평균 17% 성장이라니 정말 이 장기간 고성장 랠리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화장품 시장 경쟁이 좀 치열해지더라도 원료업체 같은 경우는 상승 가능성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서 바이오랜드 선정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입니다. 탑5 KT스입니다. 텍스 리펀드 증가 수혜. 이 KT스는요, 이 114 전화 안내 서비스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종목이 또 세금 환급 자동화 기기와 관련해서 텍스 리펀드 수혜가 또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KT스는 KT 계열의 컨택 광고 서비스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살 때 사전 면세점 같은 경우에 사전에 면세가 되지만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에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사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KT스의 텍스 리펀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세금을 환급해줄 때 이제 100%를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급해줄 때 받는 또 수수료가 따로 있어요. 이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30%의 세금 환급에 따른 수익을 바로 이 KT스가 누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T스의 텍스 리펀드 수익이 3분기에는 30억 정도였는데 4분기에는 40억 정도, 10억 정도가 한 분기 만에 증가가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금 환급 자동화기기는 내년까지 독점 사업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세금을 환급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독점 사업권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는 온전히 KTS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114 번호 안내라든지 우선 번호 안내 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의 하반 경직성이 강화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휴대폰 유통 사업 부분에서 수익이 계속 안 나고 적자가 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현재 시점에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모멘텀이 잘 맞아떨어지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 코리아 세일 그랜드 관련주로 좀 엮이게 된다면은 주가가 빠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T스 이 적자 축소 기대감에 세금 환급 모멘텀까지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현진 멘토와 함께 그랜드 코리아 세일 수혜주 5가지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탑픽주는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탑픽주는 바이오랜드입니다. 네, 오늘 탑픽주 바이오랜드가 꼽혔습니다. 이 작년에 SKC의 인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C의 인수 이후에 바이오 부분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바이오랜드가 SKC라는 거대한 그룹, SK그룹을 이제 품으면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많이 마련됐다. 예전으로 따지면 이제 하이닉스가 SK에 가면서 안정적인 모회사를 얻은 것과 똑같은 구조가 된다. 앞으로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받아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원료 기업으로 판매 단가 하락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기 때문에 세일 말 그대로 싸게 팔아요. 그렇다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너도 나도 싸게 팔겠죠. 그렇다면 많이 팔고 나서도 이익이 별로 안 남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는 이런 구조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랜드는 원료 기업이거든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이라고 해도 원료를 세일해서 팔진 않아요. 제값을 주고 다 판단 말이죠. 그만큼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에 따른 수익을 이익 감소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바이오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생각을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화장품 업체 대비해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이 있는 바이오랜드인데요. 이 지난 상반기 꽤 올랐다가 올 여름에 급락했네요. 이제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최고가 44,000원을 기록했다가 최근에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죠. 고점 종목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 25,000원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로 지지가 되고 있어요. 웬만해선 이 가격을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은 아니지만 전 고점이 되기까지의 한번 거쳐야 될 매물대인 35,000원 정도 기술적으로 노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4,000원입니다. 24,000원은 강력한 지지가 기대되는 말씀드렸던 25,000원 가격대를 하향 이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가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랜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강연회 소개도 좀 부탁을 드려요. 네, 제가 오랜만에 강연회를 엽니다. 날짜는 9월 5일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동부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는 난세의 영웅이 될 종목입니다. 최근에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 어떤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 취해야 되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드릴 테니까요. 개별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궁금증 시원하게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현진 멘토 강연회 토요일 오후 2시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랜드 코리아 세일 관련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장 보니까요. 장중에 낙폭을 상당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단기에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감에 더해서 수출 실적까지 좀 부진한 데 따른 우려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증시 역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장 마감대까지 어떤 모습 보일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5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